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불편해서 일어난 적 있으시죠? 저 역시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누우면 답답해서 앉았다 누웠다를 반복하고 옆으로도 누워보고 옆으로 누웠더니 목과 어깨가 아프고 그래서 천장을 보고 누웠더니 다시 가슴이 답답하고 밤새 뒤척이다 잠을 설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 왜 그런 것인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꿀팁 얻어가세요.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은 먼저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부터 체크해보세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기흉, 폐렴, COPD라고 불리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 있으면 가슴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검사를 해보시고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면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해보세요. 두 번째는 심장 질환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부정맥이 있을 때도 가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 심장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심장 질환이 있는지 판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검사상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체크해봐야 할 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혈압, 두 번째는 만성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 질환, 세 번째는 공황장애, 네 번째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모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만 가슴 답답함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들이죠.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가슴을 펴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해요. 두 손을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쭉 늘리면서 올려주세요.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목과 어깨가 경직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팔을 뒤로 젖혔을 때 당기는 느낌이 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깍지가 밑으로 가게 해주시고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면 깍지 낀 손을 점점 올리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답답하다면 몸을 뒤집어서 엎드려주세요. 이때 베개나 쿠션, 폼 롤러 등을 배에 대고 엎드려주세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할 건데요.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부풀려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배를 쏙 집어넣어 주세요. 들숨에 배가 부풀려졌을 때 베개에 최대한 배를 닿게 해서 배를 지압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복부가 긴장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딱딱하게 긴장된 복부 근육을 풀어주고 내부 장기들의 자극을 주어서 장기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가슴 답답함도 훨씬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건 제가 평소에도 많이 하는 동작들이니까 답답할 때 꼭 해보세요.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구분을 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 이완기 혈압이 60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혈압은 명확한 원인이 없는 저혈압, 누워있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 식사 후 피가 위장으로 몰려가서 생기는 식후 저혈압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런 저혈압에는 기력을 보강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재들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삼이나 배출 같은 약재들이죠. 두 번째로 소화기능 장애로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명치가 막힌 것 같이 답답하고 계속 트림이 올라오거나 더부룩하고 명치 아래가 답답하던 것이 점점 가슴 위에까지 올라오게 되는 경우죠. 이런 분들은 위와 장에 정체된 음식물이 소화되도록 도와주고 나아가서 소화 흡수 기능까지 개선시켜줘야 해요. 대표적으로 메가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메가라는 것은 싹을 틔운 볼이에요. 메가는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소화 불량을 해결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약재입니다. 또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식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진피, 즉 귤 껍질을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공황장애가 있을 때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공황장애란 가슴 답답함과 두근거림, 숨 막히는 것이 주된 증상으로 증상이 올라오면 심각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공황장애가 심하지 않을 때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 막히는 증상을 잘 못 느끼기도 해요. 그저 가슴이 좀 답답하네 라고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 중에는 답답하다고 해서 치료받으러 왔다가 제가 진맥을 하고 나서 공황장애가 있다고 알려주면 깜짝 놀라기도 하죠. 공황장애가 있을 때는 답답한 증상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낮에도 밤에도 답답하고
심지어는 자다가도 이 답답함 때문에 놀라서 잠에서 깨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열을 내려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면서 불안을 완화해주는 치사라는 약재를 사용합니다. 또 가슴 쪽에 기혈의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에 막혀있는 기운들을 풀어주고 적체되어 있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지실이라는 약재를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지실은 덜 익은 탱자의 열매예요. 네 번째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우울증을 겪는 분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공황장애 때문에 가슴 답답한 것은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럴 때는 공황장애부터 먼저 치료해서 가슴 답답함을 없애주어야 환자의 고통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약재들을 이용해서 가슴 답답함을 먼저 해결해주고 이후에 우울증이 오게 된 원인을 찾아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 순차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오늘은 자려고 누우면 가슴 답답함을 느끼는 원인과 대처법,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해주면 좋은 동작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만일 이 동작들로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한 증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나 지속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근본적 치료를 받으면서 병이 오게 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자칫 병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